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벌써 14년 전인데요. 14년 전에 이 단위에서 한번 몽골 선교에 대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이후로 계속 이제 기도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난 14년 동안에 몽골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역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또 저희 팀을 통해서 몽골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걸 기대하고 저희가 가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주 중부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오래전부터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저를 이곳으로 초대하셔서 또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자 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별로 목사님 오늘 뵈니까 참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저는 흰머리도 많이 생겼는데 목사님은 흰머리도 안 생기신 것 같고, 저한테만 시간이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영상과 사진들을 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10년 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려고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45분 안에 끝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받아 온 건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던지를 2000년간의 이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겁니다. 하얀색으로 표현된 것이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른 색깔, 붉은색 또는 뒤에 이제 다른 색깔로 나오는데, 그건 큰 이제 시대적인 어떤 큰 이슈들이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이 퍼졌다든지, 지금 이슬람이죠. 그 뒤에 이제 몽골이 퍼졌다든지, 공산주의가 지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나오는데요. 이제 하얀색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역사 짧게 보지만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제 완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은 복음이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됐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아주 조금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복음에 대해 접근할 수 있지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2015년의 모습인데,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저기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입니다. 짙은 붉은색인데요. 공산주의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저쪽 붉은색으로 돼 있는 중국의 서부 쪽이죠. 중국의 서부와 티벳, 신장이구르와 티벳 쪽, 그리고 몽골의 서부 쪽, 이쪽이 이제 중앙아시아의 가장 깊은 곳이거든요. 큰 산맥들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곳이 알타이 산맥과 천산 산맥과 파미르 고원,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 그리고 티벳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까지 있는 이 지역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곳을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삼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서원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되게 저한테 많이 와닿았었고, 그리고 이 찬양을 굉장히 즐겨 불렀었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가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기뻤대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있었는데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선봉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가장 앞에서 싸우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처음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마음을 되새기게 만들더라고요. 저희 아들의 말이.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보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특히 또 저와 함께하는 저희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함께 후원하고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후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제 사역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그때 중부교에서 몽골에 오셨을 때가 2010년이었는데 그때는 저 중에 지금 하나이가 없었어요. 몽골에 갈 때는 아들 둘 데리고 갔는데 몽골에서 딸 하나하고 2009년에 그리고 2014년에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뜬금없이. 저는 딸 나올 때까지만 해도 감사하다고 되게 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넷째가 생기니까 얘는 왜 주셨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에 이제 이 아이 이름을 결정을 하면서 아름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름다운 발길의 준말이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발길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저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비전과 소망을 담아서 아름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아이가 제가 못 가는 곳까지 복음을 들고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이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희 팀의 이름이 아름다운 발길입니다. 한글로는 아름다운 발길이고 몽골어로는 쌩훌이라고 해요. 쌩훌 하면 아름다운 발이라는 뜻이거든요. 발길이란 단어가 없더라고요, 몽골어는. 그래서 저희 조직의 이름을 정하면서 제가 NGO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쌩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발길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저희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름이 아름다운 발길 교회인데, 저희 꿈이 이 교회들을 히말라야까지 계속 가는 길, 만나는 곳에 이런 교회들을 세울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부터 히말라야로 갈 비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 기도 제목은 항상 몽골을 통하여 히말라야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힘이 닿는 한 계속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제자들, 그리고 저의 가족, 저희 자녀들과 제자들의 자녀들까지 그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역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2018년 한 해만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00에 저희가 주로 의대생들과 이제 의사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몽골의 의과대학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울란바타르라는 도시하고 그 서쪽으로는 고베 알타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남쪽에 센샨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 곳에 의과대학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울란바토르는 1년 중에 봄과 가을에 3개월씩 두 번에 걸친 세미나를 하고요. 이 센샨드하고 고베 알타이에는 제가 이제 기간을 정하고 2주 정도 가서 집중 강의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의과대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녁에는 강의를 하고 낮에는 진료하고 하면서 이제 2주 정도 집중 강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름에 저희가 5주 정도 순회를 할 때 함께 이제 저희 팀이 돼서 사역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여기는 울란바토르에 있는 센터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1년에 이제 6개월씩 강의를 했었어요. 울란바토르에 센터 건물을 구입을 해서 3층 건물이 있습니다. 3층 건물 하나, 2층 건물 하나, 1층 건물, 창고 건물 하나에서 저희가 센터에 건물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3층 건물에는 2층과 3층에 저희 제자와 제자들 가정이 함께 살면서
또 저희 가정이 함께 살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정이 되게 빡빡했었습니다. 아침 7시 시작해서 예배드리고 밤 11시까지 거의 매일 이런 일정들이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같이 견디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또 훈련하고 여름에 이렇게 단기 선교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 저와 함께 가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많은 이렇게 건물들이 생겼어요. 그 게스트 하우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두 번째 선교센터, 세 번째 선교센터까지 만들 수 있게 이제 여건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의사 제자들입니다. 직접 다 노가다도 하고요. 웬만한 건 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산에 가서 돌도 직접 캐와가지고 이렇게 우물도 만들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역 교회들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저희가 팀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지역 교회 전도를 좀 도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고 한 4, 5일 정도 진료를 낮에 하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이끌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다녔어요. 그러다 지금 이건 두 번째 선교센터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오래돼서 좀 낡은 사용하지 않은 호텔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역에 호텔이다 보니까 이제 위치가 가장 좋은 아름다운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구입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달라고. 방해가 되게 많았는데 결국은 이 건물을 저희가 이 땅을 얻어가지고 이 건물을 낡은 거 한동은 부셔가지고 새로 짓고 한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숙소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기 팀들이 한국에서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이 팀들하고 같이 그 센터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가 없는 지역들로 함께 가서 저희 몽골 팀들하고 한국 팀들하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한국 팀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이제 저희 몽골 제자들만 또 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5주 정도를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한 군데 가면 보통 4, 5일씩 이렇게 머물면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학교도 하고, 그리고 진료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문화 공연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도 또 스킷 드라마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제 이 일들을 저희가 꼬박 10년간 했습니다. 10년간 이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몽골에 안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동서남북 60여 곳이 넘는 곳을 가서 이 드라마를 상영을 했습니다. 30분짜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있는 스킷 드라마가 있는데,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 특히 마을이 없는 유목민들만 있는 곳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텐트를 가지고 유목민들을 따라갔습니다. 가서 여름에 이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유목지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 가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진료하고 그러면은 거의 100% 다 옵니다, 사람들이. 여기는 가기가 힘들지 일단은 가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어떤 영접도 참 많이 하고, 그 아이들이 되게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들이 이렇게 주로 몽골에 있는 큰 산맥에 있는 한가해 산맥하고 알타이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언저리에 있는 조그맣게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이제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제자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 영적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불편함 다 이겨내고 또 팀워크를 다 갖춰가지고 또 훈련하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기적들도 많이 체험하고, 저희 제자들이 진료하는 걸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고 나서 늘 아쉬웠던 부분이 다시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워낙 멀기도 하고, 그 몽골은 1년 중에 7개월이 겨울이거든요.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참 다시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거점 지역에 선교센터를 두 곳을 더 만들면서 울란바토르에서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그 거점에서 다시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곳의 거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에 있는 그 지역교회들 요청이 왔을 때 이제 했던 영상들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1년의 스케줄이 빡빡하게 채워졌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10년을 살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상태에 이르게 됐었는데, 이 건물이 울란바토르
선교센터입니다. 저는 중부교회에서 오셨을 때는 못 보셨던 건물이죠. 그때 오셨을 때는 이제 이 마을에 있었던 샬롬교회라고 하는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주무셨었는데, 이 건물은 2012년에 저를 이제 파송해준 교회가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호주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건물을 구입하게 됐고, 1층은 사역동으로 2층과 3층은 숙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진료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2층과 3층에서는 저희 제자 가정이 함께 살면서 가장 많이 살 때는 26명 정도가 함께 살았어요. 이렇게 아이들도 많았었고 그 의과대학생들, 의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두 번째 선교센터, 이건 2019년에 지어졌거든요. 지어지기는 2016년에 저희가 이곳으로 첫 번째 가정을 파송을 하고, 그 가정이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이 건물을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건물이 여기가, 이 지역이 굉장히 불교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동안에도 방해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 지역의 주변에 보시면 저렇게 산들이 많습니다. 몽골 하면 초원을 생각하실 텐데 이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남쪽에 있어서 산에는 침엽수들이 빽빽하게 있고, 이렇게 강들이 많이 있어서 강에 물도 많고, 그 강 주변에 있는 초지에 풀들도 잘 자라서 짐승들도 충분히 잘 먹기 때문에 좀 풍성한 땅입니다, 비교적.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 센터를 세웠는데, 근처에 호수들도 많이 있고, 그 강에 물고기도 되게 많아요. 그 열목어 같은 거, 연어. 그래서 뭐 낚시하면 아주 큰 고기들이 잡히고 하는데, 이곳에 이제 저희가 센터를 세우고, 이제 저희 가정도 이곳에서 1년 정도 살았습니다, 함께. 이 지역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이 영상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뭐 저희는 드론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뒤져보니까 이 지역을 잘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곳은 몽골의 서북부 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인구가 10,000명 정도, 공식적으로는. 근데 실제 사는 인구는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 안에 큰 학교가 2개가 있어요. 이 몽골의 학교는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고등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가 학생 수가 1,500명 정도여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해도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렇게 여기에도 이제 뭐 웬만한 이제 관공서들이 다 있고, 법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래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웬만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이 주변 반경 한 500km 정도 되는 지역의 중심 지역입니다. 도청 수재지는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의 본부들을 두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몽골은 티베트 불교가 되게 강한데, 이 지금 음악이 좀 큰가요? 이 음악이 몽골의 전통 음악이거든요. 이거 꺼졌네. 멈췄습니다.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이제 특징적으로 불교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그 마을 가장 중심에 큰 불상이 있고요. 그리고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의 신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탑 주변을 도는 탑도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교회를 이곳에 세울 때 뭐 거룩한 땅에 더러운 기독교가 왔다고 되게 방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페이스북 같은데 경문 같은 걸 올립니다. 저희가 어떤 걸 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경문들을 올리고, 정치권들을 압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서 뭐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현재 저희 교인이 100명 정도가 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압박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지어진 건물을 활용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 겨울이 워낙 길고 춥다 보니까 난방하기 힘들어서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내 중심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빌려서 이제 교회를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예쁘게 지어진 잘 또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교회로 이제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겨울에 저희가 이제 모였던 모임인데요. 이게 큰 방은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겨울이라 이제 작은 방을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난방을 전기 난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모임 하는데 보통 30명 정도 모여서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이제 이 아이들을 그 주일학교 교사로 기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저희 스텝의 이곳의 팀장의 딸인데 이 아이가 죽을 뻔했었어요 얼마 전에. 그 DIC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려서 이렇게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죽을 뻔했었는데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사역하고 있는 저희 제자가 한 가정에 2명과 그리고 싱글 3명이 함께 가 있습니다. 이 싱글 3명이 굉장히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 주일학교 경험이죠. 주일학교 부장을 울란바토르에서 10년 넘게 한 자매도 있고 그래서 이 자매들이 각 부서를 맡아가지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장년들 따로따로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꼭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인사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돌조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제 이 친구가 이 지역에 이제 2016년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개척을 시작을 했었던 친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년부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을 아직 하질 않아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신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온라인으로 하는 신학교 입학을 해서 3년 정도 과정으로 지금 신학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나비 넥타이가 좀 이상하죠? 아직 그 교회 연륜이 이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데에 이렇게 적응이 잘 돼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살짝 금방 조금 전에 보였는데 저분이 이 돌조 선생의 장모님 되세요. 이 돌조 선생의 부인도 이제 저희 제자인데 의사이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가정이 굉장히 저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모님이 이 지역의 정치인이세요. 핍박을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저번 선거에서 이기셔가지고 군의회 의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핍박이 많이 줄었어요. 저분 덕택에 많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또 6월 달에 다시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서 다시 이기셔야 저희 교회 사역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도 중입니다. 저희가. 또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사역을 이곳에서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군데 이제 더 2019년에 한 명을 더 이제 다른 곳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곳이 서쪽으로 더 간 지역인데요. 여기가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울란바토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제 홉드라고 하는 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가 굉장히 울란바토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홉드 도에 있는 도청 소재지인 홉드 시까지 1600km 정도가 되고요. 홉드 시에서 다시 저희가 400km를 더 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400km를 더 갈 때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알타이 산맥. 들어보셨죠? 알타이 산맥이라고. 동서로 길게 1900km 정도 되고요. 이게 산맥의 두께, 남북으로 길이가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맥 안으로만 300km를 달려야 되는 그런 곳인데 가장 높은 이제 제라고 하죠. 제가 해발 3000m 정도 됩니다. 그 제를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로 가기는 상당히 먼 곳이긴 한데 지금은 이곳에 굉장히 좋은 도로가 깔렸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4번 도로가. 그래서 눈만 덮여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곳에 이렇게 산맥 표시가 좀 돼 있죠. 아래쪽에 이제 홉드 볼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군인데 이곳도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알타산맥 넘어가서 한 25,000명 정도가 삽니다. 그 4개의 군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중심에 또 저희가 이렇게 선교센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운데 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국경선입니다. 신장이구르 국경선이고요.
이곳에서 우르무치까지는 약 한 직선거리로 4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 몽골이지만 실제 지리적으로 따지면은 신장 우이구르가 속한 준가리아 분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은 친인척들이 신장 우이구르 쪽에 있어요. 그래서 왕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신장 우이구르로 들어가는 건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비자 없이. 중국 쪽에서도 버스 운전사나 트럭 운전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중국 사람들도 왕래가 제법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이제 세 번째 선교센터를 세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히말라야 쪽으로 가는 교두부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이슬람 땅이고 공산당의 땅이고 하다 보니까 종교 자유가 없는 곳인데 이 몽골 땅은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제약이 있긴 하지만은 몽골 크리스찬들한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저희가 신장 우이구르와 티베트 쪽으로 가는 선교팀들을 위한 전진기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녹지가 좀 표현되는 게 보실 거예요. 이제 여기가 강이 크게 세 개가 알타이 산맥에서 내려옵니다. 그 중에 볼강강이라고 하는 그 강 주변으로 굉장히 넓게 초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곳에 사람들이 살기가 좀 좋은 곳인데 이곳에 이제 농사 짓기도 좋고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많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몽골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봄도 빨리 오고 겨울이 좀 늦게 와서 상당히 농사 짓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이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약간 좀 기괴한 느낌이 드는 음악인데 이게 몽골의 전통 음악 중에 서쪽 몽골 사람들이 하고 있는 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 한 군데서 소리가 두 개가 겹쳐 나오는 거예요. 낮은 음과 높은 음이 동시에 두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 이곳이 이제 이렇게 풀들이 잘 자라는 곳인데 이 지역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유목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보다는 그냥 풀들을 그대로 자라게 해서 짐승들의 이제 먹이로 쓰는 그 정도로 쓰고 있고요. 여기는 다른 지역과는 몽골의 다른 지역과는 다 이렇게 과일들이 자랍니다. 유일하게 사과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은 몽골의 다른 지역들도 잘 되긴 하는데 특히 여기는 비는 별로 안 오고 햇빛은 되게 강한데 물은 풍부한 땅입니다. 지하수로 한 3m 정도만 파도 물이 넘쳐 있는,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꼭 물 위에 떠 있는 땅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산맥에서 녹는 그 물들이 상당히 수량이 많고 풍부해가지고 물 걱정이 별로 없는 곳이죠. 이곳에 저희가 세 번째 선교센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모양이 약간 화살표 반쪽짜리 되어 있는 이게 모양인데 저기가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12,000스퀘어미터 정도 되고요. 둘레 길이가 한 500m 정도 되는데 이곳을 2019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저희 한 가정을 파송을 하고 살면서 이제 이 땅을 개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곳에 현재는 이제 두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한 가정 가고 2022년에 두 번째 가정이 갔어요. 이곳에 살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 사역하는 보르길이라고 하는 형제도 한번 옛날에 여기 와서 인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아이가 5명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이제 가까이 한 500km 정도 되는 곳에 처갓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일이 있을 때 처가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도 봐주고 그러는데요. 몽골에서 500km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 거의 부담을 안 느끼는 거리입니다. 예. 중간에 오는 동안에 마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면 참 부담 없이 가거든요. 몽골 사람들은. 며칠 걸려도 다들 잘 가는데 어쨌든 이곳에 이제 살면서 좀 지금은 많이 안정됐어요. 개척을 잘해서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올 가을에 이곳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 지어놨잖아요. 이게 모델하우스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집을 한 6채 정도를 더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2채를 더 짓고 다음에 이제 오시는 한국 의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곳에 병원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이나 다른 선교사님들 함께 살기 위해서 그 타운하우스처럼 이렇게 선교사촌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집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직접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예. 소리를 어떻게 키우죠, 이게? 예. 되게 목가적으로 보이죠? 처음 저희가 이곳에 갔을 때는 좀 이렇게 황량한 느낌이었는데 이곳을 잘 가꿔서 이렇게 집 짓고, 이 울타리 안이 꼭 초원같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바라보면 눈 덮인 산도 보이고요. 이 앞에 보이는 산이 해발 3,800m쯤 되는 산입니다. 이곳에 지금 저희가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전 사역을 마쳤는데 후반기 사역은 이곳에 가서 이제 기지를 만든 전진 기지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한 300년 된 나무입니다. 굉장히 나무들도 잘 자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웬만한 농사가 다 되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 제자는 이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먹거리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건 제가 작년 여름에 가서 찍은 건데, 이제 올해는 저희 가족과 함께 이곳을 가서 살다가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뭐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웬만한 거 다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저희가 농사 이제 지으시는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동역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함께 이곳을 방문을 해서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벼도 심어봤고요, 한국의 고구마도 심어봤고, 뭐 옥수수나 참외나 이런 거 다 심어봤는데 사탕수수, 사탕무, 땅콩 이런 거 다 성공을 했습니다. 노지에서 비닐하우스도 아니고 노지에다 있는데 그게 다 성공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대규모로, 저번에는 조금 한 몇 평 안 되는 곳에다 테스트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 2,000평 정도 되는 곳에 심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말 정도, 6월 초 정도에 저희 작년에 함께 갔던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파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저희 제자 두 가정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복음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전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 그 제자 두 가정이 잘 접근을 해서 그 다른 네 가정을 잘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파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6가정의 아이만 해도 23명이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함께 모이는 부부들이 다 비슷한 또래들이에요. 지금 30에서 50세 사이인데 보통 30대 후반,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래서 이 가정들이 이제 상당히 끈끈하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가을에 이곳을 가게 되면 이 6가정을 양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선교센터도 가서도 1년을 살았었는데 그때도 센터 안에 있는 저희 이제 스태프들하고 가족들을 양육을 했었거든요. 저의 역할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직접 현지인들 대상으로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가정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또래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지금 셋째가 15이고 넷째가 10살인데 얘네들 데리고 가면 아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 전진 기지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지를 지탱하는 그 지역 원주민들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저희가 아름다운 발길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이제 아까 이 그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남자 군인이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네, 이제 여자 군인 모습을 제가 올려놨는데 15년 정도가 됐죠. 제가 몽골에 간 지가. 이제 그 사이에 저도 나이가 제가 30대 후반에 갔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 사이에 뭐 무릎도 연골이 나간 적이 있었고 허리도 제가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통풍도 있고 고혈압도 생겼고 뭐 여기저기 좀 몸이 아파요. 또 이게 잘 안 낫는 병을 이렇게 늘 가지고 살다 보니까 좀 지쳤었습니다. 이제 그때 코로나 이후에 저희 딸아이가 큰 수술을 했습니다. 손해 쪽에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수술을 하는 중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상 진단을 했을 때는 암이라고 그랬거든요. 교모세포종이라고 의심이 됐었었는데 수술하는 과정에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3시간이면 끝날 수술을 9시간을 했어요.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어떤 고통을 겪었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했던 기도가, 살려주시면 제가 몽골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데리고 살려만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살려주셨어요. 수술을 해서 회복이 돼서 지금은 정상적인, 거의 정상이죠. 완전 정상은 아닌데 거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고, 또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걸 기대하면서 저희가 데리고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저도 좀 많이 약해졌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몇 개 개척을 했고 제자 많이 만들었고 파송에서 2개 센터를 만들어서 나름 튼튼하게 좀 세워놨습니다. 이제 제가 빠져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저도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도 되고, 저는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다시 돌아와서 좀 그래도 좀 돈을 벌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70 넘어서 노후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내려놓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 딸아이를 통해서 저한테 한번 다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고 다시 기도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갈렙의 마음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갈렙보다 좀 어리지만 그렇게 나약해져 가는 그런 저를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인생에 처음에는 연장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반전은 한국에 보내고 후반전은 선교사로 나가서 보내고, 이제 15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끝내도 된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전반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다시 후반전을 3번째 선교센터에 가서 살면서 처음 제가 기도했던 히말라야로 가는 그 일에 제가 직접 못 가더라도 저희 아이들이라도 보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작년에 삼수 끝에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학원도 안 다니고 좀 삼수 이제 여기 영생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 전학을 왔습니다. 여기 와서 2학년, 3학년 이곳에서 지내면서 의대를 가겠다고 나왔어요. 몽골에서는 의대 갈 가능성이 0%가 거의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선례가 하나도 없었고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 와서 정시를 봐서 애들이랑 함께 경쟁해서 들어가자고 왔는데,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삼수를 해서 작년에 인하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을 다니고 저한테 이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아버지가 세운 병원 가서 함께 일을 할 테니까 10년만 저하고 같이 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학년짜리가 10년 뒤에 의사 돼서 오면은 다시 10년이면 전 20년을 더 하라는 얘기잖아요. 20년 뒤면 전 70대 중반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제가 일하는 시점까지 정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약해지지 말고, 저는 한때 이 알타이 산맥이 아니라 제 고향이 진안이거든요. 진안의 노령산맥에 조그마한 클리닉을 하나 해서 남은 여생을 보낼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앞으로 가는 걸 허락을 안 하신다면. 근데 알타이 산맥에 홉트 볼강 있는 3번째 선교센터에 병원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이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반경 한 1000km 안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서 사람 중에 한 번도 없는 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외국인이 살기에는. 근데 이제 이곳에 가서 저하고 저희 가정이 살아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함께 사역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곳에서 일단은 목적은 버티는 겁니다. 가서 저희 제자 2가정이 먼저 가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마 제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음 한번.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지역 이름이 중가르 분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때 이 지역에 큰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가르 제국이라고. 우리 역사 속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청나라 시대에 있었던, 몽골이 멸망을 하고 북원으로 올라가서 몽골 안에서 이제 또 그 동몽골과 서몽골이 나눠가지고 큰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몽골 쪽에 있는 4개 부족이 합쳐져 가지고 오이라트 4개 부족이라고 있어요. 그 부족이 따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준가르 제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중가르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강역이 지금의 서몽골과 그리고 신장이구르, 티벳까지, 중앙아시아 좀 일부까지 이 중가르 제국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이름이 있어서 현재 이 지역을 준가르 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저희가 마음에 품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가칭 준가르 선교회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도로가 보시면 잘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 도로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도로입니다. 산맥으로 지나가는데 제가 처음에 이 도로를 처음 만난 게 2013년에 처음 이 도로를 봤어요. 그때 전혀 기대치도 않고 정보도 없이 갔다가 이 도로를 봤을 때 도대체 이 산속에 뭐가 필요해서 이런 도로를 만들어놨나, 비싼 돈 들여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 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가 아시안 하이웨이 4번 도로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전체를 도로 네트워크로 해서 그 신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저희가 갈 수 있게 지금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도로로 지금 도로 중간에 저희가 이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위쪽으로 있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도로고요. 아래쪽 파란 게 1번 도로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부산에서. 그래서 이 도로가 이제 현재는 북한에 의해서 이제 막혀 있긴 하지만은 뭐 가까운 미래에 통일이 된다든지 하면 이 길이 이제 다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6번과 1번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연결하는 그 두 개의 큰 도로가 3번과 4번 도로가 몽골을 지나갑니다. 3번 도로는 울란바토르 또 전에 이제 이 중국에서 함께 같이 갔던 다르항 있는 쪽 그쪽으로 이렇게 3번 도로가 지나가고요. 이 3번 도로는 대부분 다 개척이 됐습니다. 큰 도시들이 있고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다이렉트로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도도 놓여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다 문명화된 곳이어서 교회도 많고요. 신학교들도 몇 개 있고 그러는데 이 아시안 하이웨이 4번 도로는 미개척 지역입니다. 그래서 워낙 멀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가지 않고 선교사들도 안 가고 교회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 저희가 센터 두 개를 이제 만든 건데 몽골 안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번 도로와 4번 도로를 연결하는 게 32번 간선도로가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이 32번 간선도로 중간 부분에 저희 두 번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타승신길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교센터는 4번에 있는 거죠. 3번에 첫 번째 선교센터가 있고요. 32번의 중간 거기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선교센터는 4번 도로에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는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갔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가 1,800km를 현재 이동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선교 훈련팀이라는 이제 그 메인 목적이 이거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중가르 선교회 안에 이제 선교훈련팀과 의료팀과 농장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인데 플레이가 안 되네요. 잠깐 이건가요?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선교훈련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역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발길 교회를 만들고 또 제자들에게 이제 의학을 가르치고 또 세계관을 가르치고 또 신학 훈련을 시키고 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훈련팀이 이제 메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사 그룹이거든요. 저희 제자 9명 중에서 7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1명은 경찰이고 1명은 회계사입니다.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명의 의사들 중에서 3명은 침뜸 전문의입니다. 몽골은 침뜸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레지던트를 침뜸으로 해서 침뜸 전문의가 3명이 있고 신경과 전문의가 하나 있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하나 있고 그리고 1명은 병원 행정 전공을 했습니다. 의사인데 그래서 병원 원장을 할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을 공부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이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선교센터처럼 이곳에서도 지금 오래된 호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국가병원 바로 옆에 그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두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외래 중심으로 물리치료실과 침뜸치료 그리고 간단한 가정의학 진료를 할 수 있는 그전 수준의 클리닉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오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진료를 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또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저희가 울란바토르에 있으면서도 이제 1층에서는 이렇게 정기적인 진료 사역을 했었거든요. 무료 병원을 하면서. 그래서 이 지역에 워낙, 이 울란바토르 모습인데요. 이 지역에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하지는 못했어요. 환자가 너무 많이 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정식으로 병원 개설을 하라고 요청이 와서 이제 그 개설하는 조건이 워낙 까다롭고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을 접고, 이제 주로 지방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많은 진료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선교센터에 생각하고 있는 병원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다 자격을 갖췄고요, 전문으로.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연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한국 병원 연수를 전주 예수병원, 익숙한 건물이실 텐데 재활 센터 앞에서 이제 저희 제자 3명이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4주 동안 연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전년도에 이제 저희 제자, 여자 제자 2명이 와서 전주 더세운병원, 제 친구가 하고 있는 병원인데 그곳에서 연수를 하고, 김수율 재활학과하고 또 예수병원에서 일주일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국에 있는 병원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 제자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기도 하고, 이곳에 병원에 있는 그 의사분들이 몽골에 오셔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단기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곳에 병원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기거할 수 있는 이제 집들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원이 메인이 되면 다른 어떤 선교 하실 분들이 붙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농장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울란바토르 센터에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선교사님 한 가정이 계시거든요. 그 가정이 농사 지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몽골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이분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비닐하우스가 90동 정도가 됩니다. 몽골에서는 가장 크게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시고, 몽골에서 몽골 기후에 잘 맞는 농산물들을 많이 육종을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성공을 시키셨고, 특히 포도를 몽골 최초로 성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포도가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되긴 하지만은 이것이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몽골에서. 그래서 몽골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을 하셨어요. 장관들, 도지사들 많이 방문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이렇게 체득한 어떤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하우들이 몽골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하고 저희와 이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강에 거기가 굉장히 농사짓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땅에 요번에 이제 2,000평 정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이분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분하고 또 같이 가서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서 몽골 전체가 먹을 수 있는 벼가 생산이 될 겁니다. 고구마나 특히 옥수수 같은 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장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농산물들이 최고 품질입니다. 다 유기농이고요. 만드는 모든 농산물이 몽골에는 이마트에서 다 100% 팔려나갑니다. 좀 금가고 깨진 수박 주스도 다 팔릴 정도로 잘 팔려나가고 있는데, 이분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홉트 볼강에 있는 이 땅과 기후가 만나면요,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팀도 저희가 이제 이곳에 만들려고 하는 선교센터의 이제 주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병원을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팀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제가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정도에 저는 철수를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마이너스는 쌓이고, 그 제자들은 성장을 해서 이제 함께 살 공간이 필요한데 제가 파송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제가 지나갔던 교회입니다. 영어 연수하면서 잠깐 1년 정도. 그곳에 선교부 장로님이 몽골을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분도 제가 며칠 전에 그분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도 이렇게 끌려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밀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들레드 장로교회에서 저를 파송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구석에 있는 데고 되게 멀거든요.
그리고 교회 크기도 좀 작아요. 얼마 크지도 않은, 교인 다 합쳐서 한 400~500명 정도, 작년 성도가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저를 파송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파송교회를 놓고 기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2주 만에 오셔가지고 그 파송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실 때 이제 제가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여쭤봤는데, 장로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셨어요. 저를 감당할 수 있고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후원을 시작을 하셔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선교센터를 구입을 해주셨고, 저희 집도 지어주셨고,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저를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해서 2020년 사이에 많은 교회가 왔어요, 몽골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 경기도에 있는 교회, 또 전주에 있는 교회들, 지금 협력하는 교회가 14개 정도가 되고요. 협력 단체들도 있고 해서 또 개인 후원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수를 하겠다고 기도편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뭐 돈도 없고, 뭐 후원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들도 기도를 했어요. 후원이 더 이상 안 되게.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저희 아이들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교회들을 붙이기 시작하시더니 이 뒤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센터 3개를 만드는 동안에 한 15억 정도가 들은 것 같아요. 파송교회도 없어서 되게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해마다 뭐 한 번도 어렵지 않게 항상 비기 전에 채워주시더라고요. 뭔가 계획을 할 때 뭐 통장에 한 몇만 원밖에 없었는데,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게 차고차고 해서 꼭 사르밧 과부의 그것처럼 계속해서 차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이 사역 못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장 2그룹까지 계획을 하고 여기를 지금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 기지를 홉트 볼강에 세우면서 신장 2그룹 쪽에 있는 쿠얼러라고 하는 지역에 다음 선교센터를 세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몽골 디아스포라가 한 5만 명 정도 사는 곳이에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500km 정도 되고 먼 곳이 아닌데, 이곳에 이렇게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저기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쿠얼러인데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히말라야가 이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곳인데, 저희는 한 곳에서 사역 끝나고 나서 다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역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있으면서 또 2번째 선교센터 준비하면서 3번째 선교센터 같이 준비를 했고, 지금 3번째 하면서 이제 4번째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것 같고, 그 기회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멈추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 사진은 저희 팀 멤버들인데요. 4년 전에 찍은 사진이어서 4년 전 이후로 저희가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 뒤로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다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멤버들이 저희 때뿐만이 아니라 저희 제자들, 저희 아이들 때까지 지금 같은 비전을 가지고, 저희 첫째, 둘째가 저희 첫째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졸업을 해서 이제 군대를 꼭 갈 건데, 이 친구도 준비가 되면 몽골로 와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할 거고요. 지금 저희 첫 번째 제자 보르길의 딸이 치대를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 팀으로 와서 사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전이 저희 비전을 세습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그래서 마지막까지 갈 것을 기대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본질이 뭘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선교가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운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깝게. 근데 누군가는 가서 창끝 역할을 해줘야 공격이 되거든요. 가장 앞에서 끌어내줘야 교회가 갈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장 앞에 가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멀리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 가정 다 이끌고 저희 삶의 터전을 옮겨서 그곳으로 가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는 선교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저희 팀을 통해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 짧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기도 한데 앞으로 하실 일이 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10년쯤 후에 다시 와서 아마 5번째 선교센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쿠얼러, 그 다음에 카슈카르, 그리고 히말라야까지 가서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길에 중부교회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몽골에 하신 일들을 중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중부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중부교회를 이 길에 함께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순간에 또 그 기쁨의 길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